그럼 법조팀 이준범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 기자,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번 영장 청구에서 적시된 혐의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내란 특검이 밝힌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. 먼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,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, 또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오늘 오후 5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, 이렇게 밝혔습니다. 하나씩 보면요, 이 직권남용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려지지 않았는데, 일단 이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관련 심의권을 침해한 의혹으로 보입니다. 다음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은 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려고 한 의혹과 관련된 혐의고요.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지했던 것과 관련된 혐의입니다.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? 이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이 외환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.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이 박지영 특검보는 밝혔습니다. 특검 관계자는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군 관계자들을 많이 조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 네,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두 번째로 한 게 바로 어제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이렇게 곧바로 오늘 영장 청구를 한 그 배경이 뭘까요? 네, 일단 어제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가 있었고 일주일 전에 그 1차 조사가 있었습니다. 이 1차와 2차 조사 사이에는 이 많은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꽤 많이 이루어진 상황인데요. 먼저 체포저지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물론 또 혐의의 핵심 인물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. 네, 이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내란 특검이 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. 그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관계자들에 대해 장시간 조사를 벌이며 계엄 선포 전후 상황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 송정훈 기자입니다.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고검 청사를 나왔습니다.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사후 대책 논의하셨어요? 친목 모임이면 안가에서 하시면 안 됐던 거 아닙니까? 김 전 수석은 12.3 비상계엄 이튿날 열린 이른바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법조 4인방 중 한 명입니다. 다른 참석자들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,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,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었습니다.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의를 하려고 모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연말 모임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. 내란 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 전후의 행적을 묻는 한편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을 했다가 폐기한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추궁했습니다. 법조 4인방 중 첫 출석인 만큼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 출석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 전 수석과 비슷한 시각 특검에 나왔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조사는 자정 너머까지 이어졌습니다.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번 조사는 오는 토요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특검은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계속해서 경찰에서 파견된 박창환 총경에게 맡긴다는 입장입니다.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.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1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. 한 전 총리는 어제 오전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. 계엄 사후 문건에 또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네. 출국 금지 상태인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12.3 비상계엄 당시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뒷주머니에서 발견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지만 12월 3일 대통령 접견실 쪽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비상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따로 만났는데 이후 여러 장이 묶여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겁니다.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CCTV 속 문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,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CCTV엔 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를 근거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는지 캐물었습니다. 한편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습니다.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이 특검에 출석했는데 두 장관 모두 계엄 선포 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습니다. 당시 계엄 해제는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3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. 이 때문에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.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.